같아요. 근데 네. 그 강의 간지 1년 정도 된 것 같고요. 지금도 그때 체지방률을 잘 유지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오늘 아침 인바디 했더니 체지방률이 한 8.3%, 골격근은 한 43, 8kg 정도? 그래서 제가 인바디 점수가 100점이 넘어요, 여러분. 100점이 넘어요. 2020년에 특강을 했어요? 와, 그러네요. 잘 기억하고 계시네. 여하튼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앵콜이죠. 앵콜 강의를 하는데 요즘에 제가 즐겨보는 드라마가 있는데 슬기로운 의사생활이요. 그 드라마를 보면서 정말 많이 느끼는 게요. 아픈 분들이 너무 많고 내가 알지 못하는 병도 정말 많고요. 정말 그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보면서 되게 많이 느껴요. 아, 건강해야겠다. 진짜 건강하지 못하면 잃을 게 너무 많다는 걸 좀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34년 차 다이어트 전문가의 꿀팁. 요요 폭식 걱정 없이 외식을 즐기는 법. 되게 로망이죠.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 하면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녀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눈치를 보죠. 그리고 혼자 외롭게 혼자서 밥을 먹는 경우도 많고요. 저도 그걸 되게 오래 경험했어요. 저는 이제 간헐적 단식을 시작한 지 올해가 8년 차인데 그 전에는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여기까지 드라마 온이었고요. 영상 예, 추석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추석 때 시골 집에 가거나 부모님 댁에 가거나 처갓집에 가면 항상 먹는 거를 조절해야 됐어요. 그래서 먹어보질 못하면 어르신들 되게 안타까워 하잖아요. 먹고 싶은 거 좋은데 못 먹으면. 근데 이제 최근에는 먹고 싶은 걸 다 먹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다이어트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음식이라는 게 좋은 것 많이 먹으면 좋다고 생각하시죠? 아니요. 어떠한 음식도 많이 먹는 건 좋지 않아요. 중요한 건 삶의 밸런스가 필요하잖아요. 요즘에 투자에 바람이 많이 부니까 투자를 한번 비유해 볼게요. 부동산 있죠? 주식 있죠? 뭐, 땅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투자 방법이 있는데, 하나에 몰빵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한 방에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라는 걸 만들잖아요. 뭐 땅, 뭐 예를 들어서 주식, 뭐 적금, 뭐 채권, 뭐 금, 뭐 곡물,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한다고 하자고요. 뭐 외환, 달러의 환차익을 노린다든지. 그러면 5개가 다 망가지는 법은 없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음식을 먹을 때요, 여러분. 아무리 단백질이 좋다고 해도 많이 먹으면 몸에 문제가 되고요. 지방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많이 먹으면 문제가 되고요. 아무리 현미가 좋다고 매일 현미만 먹어도 문제가 돼요. 중요한 건 밸런스가 필요해요.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하루에 24시간 기준으로 그 시간에 대한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차트 하나만 넘겨주세요. 네, 음, 오케이. 다시 넘겨주시고, 어, 대충 읽어보시고 보세요. 제가 대한민국 1세대 퍼스널 트레이너. 제가 올해 이제 한국 나이로 51세니까 거의 트레이너계에서는 노인으로 통하고요. 제가 다이어트 한 지가 벌써 34년 됐고, 그 다음에 이제 100일간의 약속이라는 무료 재능 프로젝트를 10년 넘게 하면서 3,000명의 몸을 만들어줬고요. 평균 10kg씩 뺐으니까 3,000명 곱하기 10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제가 골격근 50kg, 몸무게 지금 93, 4kg, 체지방 8% 유지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어, 어, 여러분 다이어트 생각만 해도 머리 아프세요? 막 머리가 지끈지끈하나요? 그럼 여러분들은 잘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이어트란 뜻에 대해서 대부분 다이어트 하면 굶는다, 못 먹는다, 힘들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그거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왜냐하면 저는 최근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최근에 여름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매년 그 양양에 있는 동호 해변을 가는데요. 제가 매년 보면은 여름 휴가 갈 때 체지방률이 8%대였어요. 근데 제가 10주 전에 체지방이 12%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10주를 남겨놓고 다이어트라는 걸 했습니다.
근데 저는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요, 두 가지의 변화를 줘요. 첫 번째가 뭐냐면 운동량을 조금 늘려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운동을 하루에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한다면 다이어트 할 때는 2시간에서 2시간 반을 하고요. 두 번째, 식단의 양을 줄여요. 식단의 양을 줄인다는 건 저는 원래 음식을 먹을 때 배 부를 때까지 먹거든요. 근데 다이어트 할 때는 적당히 먹어요. 배 고프지 않게 적당히. 그게 다이어트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 하면 식단 자체를 바꿔버려요. 뭐 예를 들어서 닭가슴살, 현미밥, 고구마, 그다음에 무염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엄청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먹던 패턴에서 양만 좀 줄이는 거예요. 그리고 운동량을 조금만 늘리면 돼요. 그러면 절대 스트레스 받지 않아요. 근데 어떤 분들이 다이어트 하면서 나 배 터지게 먹을래. 하지 마세요. 다이어트 하지 마세요. 그럴 필요 없어요. 다이어트는 잘 먹고 잘 소화시키고 음식을 조절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내가 평상시대로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서 다이어트 한다고 생각 자체도 하지 마세요. 그런 건 없어요. 다음 차트 넘겨주실래요? 음. 자, 보세요. 처음에 누구나 다이어트 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냉장고에다가 닭가슴살 사서 저장하는 거고, 다이어트에 좋다는 모든 식품을 냉장고에 채우는 거예요. 아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그래 그냥 안 먹으면 되겠지. 자, 굶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우리가 평상시에 먹던 양보다 양이 확 줄어들면 우리 몸에선 절전 모드가 들어가요. 절전 모드가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쓰는 신진대사나 기초대사율을 떨어뜨려요. 그러면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굶어도 생각보다 안 빠져요. 우리가 다이어트에서 줄여야 될 건요, 근육이 아니라 몸에 불필요한 지방을 줄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굶는 다이어트는 안 돼요. 그래서 절대 내가 다이어트 할 때 굶어야겠다 생각 자체는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첫 번째 요인이 돼요.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초절적식을 하면 진짜 근육만 다 빠져요. 제가 여성분들 다이어트 하신 분들 보면 하루에 한 끼를 예를 들어서 600칼로리를 먹으면 처음에 왔을 때보다 인바디 결과를 보면요, 한 주가 지났는데 체중이 2, 3kg가 빠졌는데 지방은 그대로 있고 근육만 빠져요. 저는 처음에 회원님들이 오시면요, 본인 어떻게 다이어트 할 겁니까? 그러면 저는 이렇게 먹을 거예요. 그러면 안 말려요. 왜? 해봐야지 알거든요. 그리고 나서 본인이 한 게 잘못된 걸 인지하고 그럼 제 방법으로 해볼 거예요 해서 시켜요. 근데 제 방법으로 하면 지방만 빠지고 근육이 유지되면서 체중은 변화가 별로 없는데 체형의 변화가 생기거든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나이랑 체중은 숫자일 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40대로 보이면 40대인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60대로 보이면 60대인 거고, 저 오늘 아침 체중이 94kg였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보실 때 81, 2kg 나가세요. 그럼 저는 80kg 된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저는 몸에 근육이 많고 지방이 적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훨씬 슬림해 보여요. 고기 사보셨어요? 정육점에서 고기를 사시면 장조림용인 순살코기를 사면 양이 적고요, 보쌈용인 지방이 듬뿍 붙은 고기를 사면 양이 많아 보여요. 결론은 근육이 지방보다 부피는 작지만 무게는 똑같이 나가니까. 그래서 결론은 내 몸에 근육을 늘리면 지방이 빠지고, 그러면 똑같은 체중이어도 훨씬 슬림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굶을 생각하지 마시고 기초대사율보다 적게 먹는 다이어트 하지 마세요. 그거는 건강을 망치는 1번이에요. 다음. 자, 저는 진짜 지금 간헐적 단식 하기 전에는요, 매일 닭가슴살만 먹고요, 운동하고, 아, 정말 빵집 옆에 지나가면 울고 있고요, 친구들 만남 가면 도시락 싸갖고 가야 되고요, 사람들이 맨날 너는 왜 그러니 이기적이다 그런 말 들었는데, 제가 간헐적 단식을 하면서 사람들이 저에게 물어봐요. 너 요즘에 다이어트 안 하냐? 예, 티가 안 나요.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다이어트는요, 남을 불편하게 하지 않으면서 티가 나지 않는 거예요. 한여름에 도시락 싸갖고 다녀보셨어요? 잘못하면 계란이 쉬어가지고 먹지도 못하고요, 닭가슴살이 쉬어요. 근데 지금은
어디서 가든 제가 먹고 싶은 걸 먹으면서도 체지방 8%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비법을 오늘 여러분한테 알려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 말대로만 잘 하시면 여러분들은 평생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 예쁜 옷 입고 건강하게 100살까지 살 수 있을 겁니다. 그건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다음. 저는요, 오늘도 지금 벌써 몇 보를 걸었냐면 10,000보를 걸었어요. 저는 가만히 앉아서 뭘 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예를 들어서 책을 볼 때도 요즘에는 오디오북으로 많이 듣거든요. 그러면 귀는 열어놓고 발은 걸으면서. 저 오늘 아침 4시 반에 기상했고요. 지금까지 계속 걷기 운동하고, 제가 요즘에 주식을 하는데요. 금요일 날 장이 끝나면 토요일, 일요일은 주식 공부를 해요. 그래서 전문가들 얘기를 들으면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짜고 뭐를 매수하고 매도할 걸 공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토요일, 일요일은 평균 20,000보에서 30,000보를 걸어요. 평균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제일 싫어하는 운동 중에 하나가 런닝머신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런닝머신에 있으면 제가 꼭 다람쥐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싫어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못 나가고 그 자리에서만 움직이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하루에 20,000보, 25,000보를 걷는데 요즘엔 날씨가 좀 선선한데 저번 주까지만 해도 더웠잖아요. 그래서 꼭 15,000보를 걷고 나면 힘들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 열심히 운동한 보상으로 말차를 먹어요. 그 스타벅스에 가면 말차 크림 프라푸치노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가 다이어트 하면서 이걸 먹는다고 생각하면 되게 이상하다 생각해요. 왜냐면 그게 칼로리가 700칼로리가 넘거든요. 근데 저는 칼로리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음식을 먹을 때 이게 몇 칼로리 이런 걸 절대 보지 않아요. 제가 제일 먼저 보는 건 이 음식이 저에게 주는 이익을 보고요. 저에게 주는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근데 말차 되게 좋은 거 아시죠? 여러분, 말차 진짜 그 연한 녹차 가루잖아요. 말차 좋고요. 그 휘핑크림은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시럽을 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클래식 시럽을 빼요. 그리고 우유 대신에 두유를 먹어요. 그래도 우유는 왜 안 먹냐면 우유에 들어있는 성장 호르몬하고 그 촉진제, 그러니까 젖을 우유를 짜기 위해서 소에게 촉진제하고 항생제 이런 걸 많이 투입해요. 그러면 그게 대부분 우유로 섞여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우유를 안 마십니다. 안 마신 지 오래됐어요. 그 대신 두유를 마시고요. 그래서 저는 두유로 바꾸고 말차를 포함해서 제가 열심히 운동한 거에 대한 보상을 줘요. 여러분들도 다이어트 할 때 목적을 정해 보세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몇 킬로 빼면 멋진 신발을 사준다거나, 신발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거 최근에 제가 신발을 저한테 보상으로 산 신발이에요. 제가 이거는 체지방 4kg 목적에서 2kg 뺐을 때 신발을 샀고, 그 다음에 3kg 목적을 달성했을 때 수영복을 샀고, 4kg 목적을 달성했을 때 여행을 갔다 왔어요. 그래서 저는 저번 주에 여행을 갔다 온 거예요. 이렇게 내가 다이어트 목적을 두고 내가 그걸 이뤘을 때 나에게 상을 주면 도움이 돼요. 다음. 어, 절대 칼로리 계산하지 마세요, 여러분. 칼로리가 높다고 살이 찌고 칼로리가 낮다고 살이 빠지고 그런 계산하지 마세요. 자, 그럼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내가 예를 들어서 하루에 500칼로리를 먹어요. 그리고 내가 기초 대사가 1,500이에요. 그러면 1000이 마이너스죠. 그러면 계속 1년, 2년, 3년, 4년, 5년 하면 내 몸무게가 몇 킬로가 돼야 되죠? 0이 돼야 되죠. 근데 0이 되기 전에 죽어요. 반대로 계산해 볼게요. 내가 하루에 기초 대사율이 1000인데 하루에 10,000칼로리를 먹는다고 쳐요. 그러면 하루에 잉여 에너지가 9,000칼로리면 체중이 200, 300, 400, 500, 600, 700kg 가야 되죠. 아니요. 그 전에 죽어요. 중요한 건 우리 몸에는 내 몸에 필요한 양만큼의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정해져 있어요. 그걸 세트 포인트라고 그러는데 아무리 적게 먹는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타고난 유전자의 체중 밑으로 내려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칼로리를 계산해서 살을 뺀다는 거 절대 답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중요한 게 칼로리에 신경 쓰지 마시고 내가 먹은 음식에 영양소가 얼만큼 들어있는지를 생각하라고 해요. 그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앞으로는요, 칼로리가 높아? 살찔까?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봤을 때 무엇이 더 많이 들어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칼로리라는 게 어느 정도 채워지지 않으면 계속 배고픔을 참을 수는 없어요. 사람은요, 추우면 떨고 더우면 땀 흘리고 졸리면 자야 되고 가장 기본적인 본능적인 게 있어요, 내 몸에. 그거를 역행하지 마세요. 그러면 절대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없어요. 순리대로 살찌면 돼요. 그래야지만 건강하단 말이에요. 잠이 오는데 드라마 본다고 커피 먹고 잠을 깨우지 마세요. 졸리면 자세요. 배가 고프면 드세요. 나 다이어트 해야 되니까 참아야 돼.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 대신 진짜 배고픔인지 가짜 배고픔인지 이거는 판단하셔야 돼요. 제가 최근에 본 책인데요. 여러분들이 머리만 대면 잠을 잘 자시는 분들 좋다고 생각하세요? 나쁘다고 생각하세요? 그 책에는 머리만 대면 잠을 잔다는 사람은 잠이 부족한 사람이래요. 보통 정상인은요, 잠자리에 들었을 때 15분에서 20분의 잠이 드는 건 정상이래요. 근데 머리 대면 바로 잠이 드는 건 내가 만성 피로, 항상 피곤하고 잠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잠의 양을 늘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거 기억하시면 5초 만에 자는 거 굉장히 피곤하실 거예요. 아셨죠? 다음. 제가 방금도 말했죠. 다이어트는 칼로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영양소가 중요해요. 여러분들 영양소 아세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얘는 우리 몸에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에너지 영양소라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비타민, 미네랄, 수분. 얘들은 내 몸의 영양소를 불지펴주는 조절 영양소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먹어도 비타민, 미네랄, 수분이 없으면 내 몸에 에너지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에너지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 남은 에너지가 몸에 쌓여서 몸에 저장되면 살이 찌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비타민, 미네랄, 수분을 먹지 않고는 절대 건강한 몸, 늘씬한 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사람들이 살이 찌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섭취하는데 비타민, 미네랄을 섭취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적게 먹어도 살이 쪄요.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자고요. 제가 오늘 5,000칼로리를 먹었는데 5,000칼로리를 확 태워서 없애면 제로죠. 근데 내가 오늘 1,000칼로리를 먹었는데 내 몸에 조절 영양소가 없어서 800칼로리가 남았어요. 200칼로리만 태우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살이 찌죠. 그래서 칼로리 계산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수분이 듬뿍 들어있는 음식을 한번 나열해 볼까요? 고기, 육류, 채소, 그 다음에 생선, 계란, 뭐 이런 게 있겠죠. 탄수화물만 들어있는 음식을 먹으면 영양 결핍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잘 먹으면 살쪄요? 못 먹으면 살쪄요? 잘 먹으면 살찐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잘 먹으면 살이 찐데 왜 살찐 친구들이 건강하지 못하고 힘이 없을까요? 제 주변에 고도비만 친구들 보면 힘이 없어서 잘 걷지도 못하고 잘 움직이지도 못해요. 그건 잘 먹은 걸까요? 못 먹은 걸까요? 잘 먹는다는 건 많이 먹는 걸 잘 먹는다고 얘기하나요? 아니잖아요. 잘 먹는 건 영양소가 충분한 걸 먹는 걸 잘 먹는다고 얘기하죠. 저보다 체중이 많이 나가도 저보다 힘이 없다면 못 먹는 거예요. 잘 먹는 건 내가 에너지도 넘치고 건강해야 돼요. 왜 잘 먹는데 병원을 자주 갈까요? 왜 잘 먹는데 아플까요? 왜 잘 먹는데 피곤할까요? 못 먹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몸은 영양소가 충분하지 않으면 힘도 없고요, 피곤하고요, 불면증도 생기고요, 병원에 자주 가죠. 여러분 병원 올해 지금 9월이 됐죠. 2021년에 병원 몇 번 가셨어요? 약은 얼마나 드셨어요? 저는요, 병원 2번 갔습니다. 2번 다 치과를 갔어요. 사랑니를 하나 뽑았고요. 사랑니를 하나 뽑았고, 최근에 이가 시려서 병원을 갔더니 나이가 들어서 풍치가 오신 거래요. 저는 그 2번의 병원을 갔고, 약이라는 건 사랑니 뽑고 나서 하루 정도 진통제를 먹은 게 전부예요. 소화제요, 감기약이요, 뭐 파스 이런 거요, 한 번도 붙인 적 없어요. 그럼 저는 건강한 거 맞죠? 근데 이 건강을 추구하는 게 영양소라는 거죠. 다음. 여러분들 운동하라고 하면 운동하기 싫죠?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운동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내 몸을 움직여 주는 거예요. 자, 한 번도 걷지 않은 사람이 오늘부터 만보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면 포기해요. 자, 조금씩 늘려가는 거예요. 한 땀 한 땀 모아서 큰 재산이 되듯이, 자, 요즘에 나는 운동을 하지 않는다. 매일 누워 있는다. 그러면 앉으면 돼요. 매일 앉아 있는다. 쓰면 돼요. 매일 서 있는다. 걸으면 돼요. 100보, 200보, 300보, 400보, 500보. 내가 할 수 있을 만큼만 하세요. 그리고 가만히 앉아 있지 마시고, 지금 이제 앉아 있으니까 힘들죠. 그러면 허리를 이렇게 좌우로 움직여 보는 거예요. 되게 시원하잖아요. 그리고 배에 힘을, 손에다 배에 힘을 딱 줘보세요. 그리고 복부를 이렇게 힘을 줘보세요. 이거 힘 되게 많이 들어가죠. 이렇게도 운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목 뻑뻑하면 목을 눌러주시고, 시원해. 이렇게. 그리고 어깨 이렇게 쭉 펴주시고, 여기서 밑으로 한번 내려주시고, 돌려주시고, 이런 거예요. 이런 게 운동이란 말이에요. 움직여 주시라고요. 물이 고이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썩잖아요. 고인 물은 썩잖아요. 흘려 보내야지 썩지 않죠. 이끼가 끼지 않으려면 흘러야죠.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자는 시간이 아닌데 누워 있는 거예요. TV 볼 때 누워 있는 거예요. 뭐라도 하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다가 잠깐 지루하면 소파에서 엉덩이를 살짝 띄워요. 지금 앉아 계신 분들 엉덩이 살짝 띄워 보세요. 의자에서. 자, 빨리 뛰고 계세요. 그렇죠. 그렇게 제 방송을 듣고 있는 거예요. 저도 엉덩이 의자에서 뛰고 있어요. 이렇게 움직임을 늘려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고, 가만히 있지 말고 앉아 있을 때도 발목을 들어서 종아리를 이렇게 볼럭볼럭 해주는 거예요. 이런 거. 이런 작은 하나하나 움직임이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다음. 그렇죠. 이렇게 하루에 100보씩. 예를 들어서 제가 그 맨몸으로 하는 운동, 3가지 운동 중에 3대 운동을 꼽으라면 첫 번째가 푸시업이에요. 푸시업을, 자, 이렇게 손을 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푸시업을 못하면은 그냥 맨손으로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런 작은 움직임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푸시업, 나 하루에 이렇게 10개만 하겠어. 크런치, 앉아서 배에 힘을 주고 이렇게 꾹꾹 10개만 하겠어. 그 다음에 지금 의자에서 잠깐 엉덩이를 띄었다 앉았다 띄었다 앉았다, 이거를 10개씩 하겠어. 이런 식으로 한 걸음씩 시작하는 거예요. 천리길은 한 걸음부터란 말이 있듯이, 안 하는 것보단 조금이라도 하는 게 낫고, 오늘 한 개를 했지만 1년 후에 100개를 하는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저는 그게 중요하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가장 큰 거는 내가 운동을 30분 이상 못 하니까 못한다 한다가 아니라 3분이라도 하는 게 도움이 된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질 않아요. 그 돌아가신 김수환 추기경님의 말씀 중에 세상에서 가장 먼 게 머리에서 가슴이래요. 생각만 하고 행동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다이어트는 무조건 행동입니다. 먹는 것부터 운동까지 행동으로 해야 돼요. 생각으로는 아무것도 안 돼요. 생각으로 나 살 빠지고 있어, 나 생각으로 뛰고 있어, 절대 변하지 않아요. 작지만 행동으로 옮겨주는 게 되는 거예요. 자, 다음. 자, 운동을 하루에 몇 시간씩 하려고 그러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러지 마세요. 제가 말했듯이 요즘 가을 날씨 끝내주죠. 하늘 한번 보여드릴까요? 와, 걸으세요. 걸으세요. 걸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좋아하는 음악 있으면 귀에다 음악을 꽂고 걸으세요. 그리고 놀러 가서요, 술 먹고 그런 것만 하지 마시고 좋은 거 보세요. 그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책이 산책이에요. 산책. 제가요, 유일무이하게 책을 집중해서 읽는 건요, 태닝할 때예요. 저는 바닷가에서 야외 태닝하는 거 좋아하는데, 그때는 책을요, 얼굴 타면 안 되니까 얼굴만 딱 가리고 누워서 책을 보거든요. 그리고 엎드려서 책을 보고, 그 외에는 대부분 오디오북으로 들어요. 근데 읽는 게 더 좋긴 하지만 저는
운동할 시간이 없어서 책을 읽으면서도 운동을 해야 돼요. 저는 24시간 중에 정말 시간을 쪼개 쓰거든요. 그래서 산책 좋으니까 산책부터 하시고, 비 오는 날 산책을 못하면 집에서 맨몸 운동하셔도 돼요. 근데 우산 쓰고 산책하는 거 참 매력이 있는데, 제 음악 폴더에 보면 비 오는 날 듣는 노래, 미세먼지가 낀 날 듣는 노래, 이런 노래의 폴더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래요. 미세먼지가 있어서 밖에 못 나간다. 집에도 미세먼지는 많아요. 그냥 걸으세요. 걸으세요. 아셨죠? 그런 식으로 자연을 즐기면서 내가 좋아하는 책을 산책을 하는 것도 괜찮아요. 다음 보세요. 우리가 요즘에 되게 외식 문화가 발달했는데, 외식하면서 다이어트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제가 최근에 외식하면서 먹을 수 있는 음식 루틴을 한번 제 노하우를 알려드릴게요. 저는 쌀국수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따로 주문을 해요. 저 사장님, 면은 반, 숙주는 2배, 고기 추가. 이렇게 쌀국수를 먹고, 그다음에 생선구이집 자주 가요. 생선구이집. 그리고 요즘에 외식하니까 밥 반 공기짜리 밥이 있더라고요. 한 공기 말고 냉기니까. 그래서 밥은 반 공기짜리 주시고요. 생선구이 주시고, 나물 종류 반찬은 좀 많이 주세요. 자, 생선구이 좋아하고요. 그다음에 소머리국밥 좋아해요. 소머리국밥. 소머리국밥을 특으로 시키면 고기 양이 좀 늘어요. 그리고 밥은 반 공기. 그리고 어 외식을 하면 애슐리 같은 데나 뷔페 가면은 먹을 게 많잖아요. 그리고 쌈밥집 좋아하고요. 저 쌈밥 되게 좋아해서 쌈 무한리필집을 가서 쌈을 많이 먹어요. 이런 식으로 밖에서도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외식하니까 밖에서 밥을 먹으니까 다이어트 못 한다는 건 하기 싫으신 거예요. 하기 싫은 거야. 핑계 댈 걸 찾는 거야. 핑계만 대면은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제가 좋아하는 프로의 말이 뭔지 아세요? 프로는 이런 말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란 말을 좋아하는데, 아마추어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이에요. 다이어트 하기 싫은 사람은, 아, 오늘 친구 생일이야. 아, 누가 돌아가셨어. 아, 오늘 모임이 있어. 맨날 그렇기 때문이야. 자, 프로인 아놀동은, 자, 오늘 동창 모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선방을 했어. 오늘 아버지 생일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늘 선방을 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말을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 맞아요. 제가 방금 말했죠. 방금 또 생각이 났다. 저희 동네에 되게 유명한 우렁된장 굴백집이 있어요. 우렁된장. 그러면 밥은 반 공기에다가 우렁을 넣고 거기에 야채를 듬뿍 넣고 계란말이 추가. 요런 식의 식단이에요. 그래서 저는 되게 좋아하는 게 단백질 좋아하고 지방을 좋아해요. 그러면 단백질과 지방이 가장 제가 좋아하는 4대 4대 2. 탄수화물 2, 지방 4, 단백질 4가 돼 있는 음식을 꼽자면, 지방 많은 보쌈, 계란, 족발, 그다음에 편육, 이런 거. 그다음에 저는 고기는 지방이 많은 걸 좋아해요. 왜냐하면 지방이 나쁜 게 아니라 탄수화물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시작하기 전에 말씀했듯이 탄수화물을 적게 먹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지방은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지만 나쁜 지방은 피하셔야 돼요. 제일 나쁜 지방이 유전자 복제로 만든 콩이나 카놀라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콩기름하고 카놀라유는 안 먹어요. 저는 기름은 올리브, 그 다음에 아보카도, 그 다음에 코코아 오일, 이걸로 후라이 같은 거 해 먹고요. 그냥 고기 지방은 괜찮으니까 먹고요. 생선 지방 원 없이 먹고요. 그래서 콩기름 같은 것만 좀 조심하세요. 카놀라유하고. 그리고 나머진 괜찮아요. 오케이. 다음. 어, 많은 사람들이요, 바디 프로필을 찍잖아요. 근데 바디 프로필을 제가 뭐라고 표현하면, 모델하우스? 평생 그 자리에 있질 않네? 오늘 찍고 나면 내일부터는 없어. 어, 그런 몸을 만들지 마세요. 바디 프로필을 찍지 마세요. 바디 스토리를 찍는 거예요. 저는 매년 사진을 찍거든요. 근데 이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지는 않아요. 왜? 제가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해서 체지방을 4% 5%를 빼도
저는 조금만 지나면 8% 9%가 되니까. 그러면 그 사진은 추억이 되잖아요. 지금의 제 모습을 찍는 거예요. 저 9월 12일 날 사진 찍는데 그걸 위해서 아무것도 하질 않아요. 그냥 하던 대로 해요. 왜? 저는 그냥 제 모습이 좋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몸을 만들 때 모델하우스로 집을 만드는 것 같아요. 아니요. 오래 살 때 집을 지어야죠. 저 이런 표현 많이 하는데 음식을요 아무거나 가리지 않고 나쁜 거를 많이 먹는 사람은 모텔이라고 얘기해요. 모텔 가서 모텔 나올 때 청소하고 나오세요? 박 닦고? 안 하죠. 모텔 가서 화장실 청소하고 나오세요? 안 나오잖아요. 그냥 더럽게 쓰죠. 근데 내 집이에요, 내 집. 내 집 화장실 들어오는데 가만히 놔두세요? 거실에 먼지가 듬뿍 쌓였는데 가만히 놔두세요? 창틀에 먼지가 가득한데 가만히 놔두세요? 안 그러잖아요. 청소하시죠. 내가 좋은 음식을 먹는 건 내 몸이 오래 살 내 집이라 생각하는 거고요. 내가 영양소 생각하지 않고 맛있다고 아무거나 드시는 건 내 몸을 모텔로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실 건지는 여러분의 생각이죠. 여러분들이 먹고 싶다고 아무거나 막 먹으면 남은 여생을 병원이나 요양원에서 보낼 거예요. 근데 내가 먹는 음식을 건강하게 먹으면 남은 여생 100살, 120, 140을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사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내가 돈을 주고 먹는 음식이 내 몸에 지출인지 투자인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투자는요, 갈수록 돈이 느는 게 투자고요. 지출은 갈수록 돈이 주는 게 지출이죠. 내가 먹은 음식이 나에게 투자하면은 나이가 들수록 건강하게 오래 사실 거고요. 내가 먹은 음식이 지출이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병원에서 벌어놓은 돈을 병원비로 지불하면서 사실 거예요. 여러분이 선택하세요. 그게 중요합니다. 다음. 다이어트 하실 때요.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내 환경을 먼저 인정하세요. 연예인들 다이어트 하는 거 보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들은 직업이에요. 그들은 그 몸을 만들어야지 밥을 먹고 살아요. 근데 내가 그런 환경이 안 되는데 연예인 누구 다이어트 따라하지 마시라고요. 그냥 내가 가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세요. 최선을. 바꿀 수 있는 것만 바꾸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싫어서 매일 그 보정 어플로 사진을 찍으시나요? 그러지 마세요. 직면하세요. 내 피부가 좀 쭈글쭈글한데 그걸로 보정하면 내 피부가 좋아지는 건가요? 다이어트는 직면 같아요. 거울에 비친 배가 좀 나오고 처진 내 모습도 나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서 고칠 수 있는 것만 고치는 거예요. 노력하면 돼요. 다이어트에서 제일 중요한 건 직면하는 거예요. 직면하고 거기서 내가 잘못한 걸 찾아서 고치는 게 중요하지, 남이 저렇게 하는데 나는 못해 하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려고. 내가 정말 운동할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운동은요, 여러분 이것만 하나만 알아주세요. 운동은 시간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운동은 시간을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운동할 시간을 만들지 않으면 나중에 병원 갈 시간을 만들어야 될 겁니다. 내가 오늘 1시간 운동할 시간을 만들지 않으면 몇 년 후에 병원을 왔다 갔다 하면 2시간, 대기하면 1시간, 3시간의 시간을 낼 거예요. 잘 생각하세요. 내가 지금 시간을 만들지 않으면 그거의 3배, 4배. 자, 여러분이 1시간 운동하는데 산책하고 맨몸 운동하는데 돈이 들어요? 안 들죠. 나중에 10년 후에 여러분이 병원을 가면 돈 들죠? 시간 뺏기죠? 일 못하니까 근로소득 주죠. 잘 생각하세요. 선택은 여러분이, 저는 제안만. 아셨죠? 다음. 보세요.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 관계에서요, 그 사람과 인연이 끊기는 게 뭔지 아세요? 못해서요? 아니요, 실수해서요. 실수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오늘부터 다이어트 하려면 뭐부터 찾냐면 내 몸에 실수하는 게 뭔가를 찾아서 실수를 줄이세요. 당장 뭘 더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어 내가 살찌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인가 하면 그걸 줄여가는 과정이 중요해요. 아무리 10번 잘해도 한 번 큰 실수하면 사람 인연 끝나요. 제가 다시 주식 얘기로 돌아갈게요. 제가 주린이거든요. 올해 1월부터 주식을 했는데 한 땀 한 땀
1월 달에 20만 원 벌었고 2월 달에 30 벌었고 3월 달에 30 벌었고 이렇게 벌었는데 이번 달에 200만 원 잃었어요. 그러면 10번 잘했는데 한 번 실수로 손해가 됐잖아요. 제가 그래서 느끼고 있어요. 아, 몸을 건강해야 하는 건요. 매일매일 내가 운동해도 어느 날 갑자기 한 번 꽝 아프면 많은 걸 잃는 거예요. 실수하지 마시라고요. 실수만 안 하면 조금이라도 벌어요. 근데 실수하면 많은 걸 잃어요. 그런 거 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보다 조금 낮게만 하시면 돼요. 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음 보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을 풀에 비교해 볼게요. 풀이에요? 아니면은 나무예요? 아니면 뭐예요? 나무는요.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100년, 200년, 300년 살죠. 풀은 1년밖에 못 살잖아요. 여러분 1년만 사실 몸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죠. 그렇다면 내가 먹고 운동하는 게 내 몸을 풀로 만들 건지 거목으로 키울 건지. 사람의 몸은요 나이가 들면서 늙는 게 아니에요. 숙성되는 거예요. 제가 자랑 한번 할게요. 저는 소믈리에 자격이 있거든요. 소믈리에 아시죠? 와인의 맛을 보는 사람. 사람들은 소믈리에가 와인을 마실 거라 생각하는데 맛만 봐요. 저 술 안 먹거든요. 근데 소믈리에 자격이 있는데 와인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비싼 거 아세요? 모르세요? 아시죠? 100년 된 와인 드셔보셨어요? 한 잔에 50만 원, 100만 원짜리 못 드셔보셨죠? 근데 중요한 게요. 숙성이 되는 거하고 썩는 건 달라요. 숙성은요. 온도 이런 게 적합해야지만 숙성이 되는데 온도가 너무 높으면 뭐가 되죠? 썩어버려요. 중요한 게 이 포인트예요. 내가 나이가 들면서 내 몸이 예쁘게 숙성되는 건지 내 몸이 썩는 건지 그건 여러분이 선택하셔. 와인은 온도도 중요하고 습도도 중요하거든요. 그렇듯이 내 몸도 운동, 영양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저보다 어리신데 매일 아프다면은 몸이 썩으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는 아픈 데가 없어요. 너무너무 건강하거든요. 그건 저는 숙성되고 있는 거예요. 노사연 씨 노래 중에 우리는 늙어가는 게 아니라 익어가는 거라고 그랬어요. 잘 익어가야죠. 잘 익어가야죠. 그리고 그 익어가는 시간이 오래 가야죠. 40대에 폭삭 익으면 안 되잖아요. 그쵸? 사과 같은 거 보관 오래 하려면 어디다 놔두죠? 저온 창고에 넣어 놓잖아요. 그러면 1년, 2년, 3년 동안 거기서 그대로 유지하는 것 같이. 우리는 노화를 막을 수는 없지만 늦출 수 있는 거니까. 그게 운동, 영양, 휴식이에요. 다음. 맞아요. 다이어트 할 때요. 저는 좀 제 자신한테 너무너무 혹독해요. 저는 체지방 8%에도 만족을 못 하거든요. 근데 20% 30%에 만족하게 사는 분들 보면 가끔 부러울 때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요. 몸에 지방이 많다는 건 몸에 염증을 일으키는 거예요. 염증이라는 건 모든 질병의 원인은 염증이에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 뭐 다예요. 여러분. 몸에 염증을 일으키는 지방이 많다는 건 여러분한테 엄청 손해예요. 결론은 몸에 지방이 없다는 건 염증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오늘부터 예를 들어서 운동도 하고 좋은 거 먹어줬다면 빨리 변하지 않아도 왜 이렇게 빨리 변하지 않지라고 말하지 마세요. 마라톤을 하다 보면요. 처음에 잘 뛰는 사람이 있고 중간에 잘 뛰는 사람이 있고 마지막에 잘 뛰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마라톤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완주요. 내가 끝까지 달렸냐 못 달렸냐가 중요해요. 처음에 1등으로 달리다가 포기한 사람, 중간에 1등으로 달리다가 포기한 사람, 그게 중요해요? 아니면은 마지막까지 달려간 사람이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많은 거를 하지 않아도 조금의 변화를 줬다면 참 잘했어요라고 얘기해 주세요. 잘했어. 넌 잘하고 있어. 왜 너는 그거밖에 안 돼?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3일 동안 열심히 하다가 4일차 무너졌어. 그렇지. 너는 그러니까 안 돼. 너는 병신이야. 이러지 마시라고요. 그래, 3일 잘했으니까 하루 무너져도 돼. 내일부터 또 잘하자. 그러면 4일 잘하고 또 하루 무너질 거예요. 그러면 또 칭찬해요.
야, 그래도 너가 4일이나 자라고 하루 무너졌네. 괜찮아. 또 내일부터 하자. 그러다가 5일 하다가 한 번 무너지고 6일 하다가 무너지고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잘하고 계세요. 지금 제 방송을 듣고 있는 것 자체만도 여러분들은 잘하고 계신 거예요. 다음. 자, 진짜 중요한 거 나왔어요. 아놀동 5대 수칙. 이 강의를 듣고 싶으면 유튜브에 아놀동 5대 수칙이라 쳐도 많이 나오고요. 제가 왜 이 5대 수칙을 정했냐면 잘 보세요. 이 5대 수칙에는 세 가지가 필요해요. 절제, 실천. 절제, 실천, 그 다음에 행동이 필요해요. 보세요. 물 2리터 마시는 거 마셔야 돼요. 잠 6시간 자는 거 자야 되잖아요. 세 번째, 인스턴트 패스트푸드를 안 먹거나 적게 먹는 건 절제가 필요해요. 절제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하루 만보 걷기 아니면 1, 2, 3 운동하기. 이건 검색하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비타민C, 종합 비타민, 미네랄 먹기. 아주 중요해요. 이 5가지 중에 내가 X가 몇 개가 있는지만 판단해 보세요. 처음에는 아마 X가 2개 있고 3개 있고 4개 있는데 이 X가 하나도 없어지고 동그라미만 쳐지는 그날부터 여러분의 몸은 놀랍게 변했을 거예요. 그러면 당장 오늘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걸 찾아보세요. 지금 12시가 안 됐으니까 물 2리터 마실 수 있겠다. 그리고 아직 공복 상태면 최대한 깨끗하게 먹을 수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잠은 이미 자고 일어났으니까 지금 4시간 자고 일어나신 분도 계시고 5시간 자는 분 계시니까 그건 오늘 밤부터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비타민 미네랄은 지금 당장 먹을 수 있겠네. 오케이,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 당장 못하는 건 변화하는 거. 아놀동 5대 수칙만 잘 지키시면 돼요. 이것만 잘 지키셔도 여러분 수명 20년, 30년 연장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중요한 거, 병원 갈 돈 많이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건 정말 꼭 지키셔야 돼요. 저는 이거를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요. 잠은요, 부득이하게 제가 어떤 밤샘 촬영을 한다거나 그러면 어길까, 제가 의지로 통제할 수 있는 시간에 잠을 못 지킨 적은 없어요. 오케이, 다음. 만일에 이제 제게 뭐 인스타나 궁금하시면 이거 찾아오시면 되고요. 다음. 이게 끝인가요? 오케이. 자, 이제 질문을 몇 가지만 받을게요. 제가 이제 딱 50분까지만 할 거거든요. 다른 스케줄이 있어서 8분 동안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정말 궁금한 거 있으면, 오늘 들은 강의 내용이나 아니면 나는 다이어트 하기 전에 이건 정말 궁금했다 물어보세요. 그러면 제가 답변해 드릴게요. 말로 하지 마시고 채팅방에 남기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한번 남겨보세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없으세요? 음. 제가 한번 그러면 채팅방 한번 열어볼게요. 뱃살 빼기 집중 방법 한번 말씀드릴게요. 뱃살 빼기. 근데 여러분, 뱃살 빼기 집중은 가장 중요한 건 탄수화물을 줄이는 게 1번이에요. 탄수화물 줄이면 되고, 자, 물은 이왕이면 생수를 드세요. 왜냐하면 물의 경도가 있어요. 물의 경도라는 게 있는데 그 경도가 미네랄 함량이거든요. 그래서 경도를 높이는 물이 있는데 물에 들어있는 영양소가 있어요. 미네랄이. 그래서 우리가 먹는 역삼투압식 그 정수기는요, 깨끗하긴 한데 영양소가 없어요. 그래서 직수가 아니면 생수를 드세요. 여러분들, 아니 커피는 비싼 거 드시면서 왜 생수는 싼 걸 드세요? 제가 추천하는 물이 2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 물 중에서 삼다수 용천수 오리온에서 나오는 그거 한 팩에 1,000원밖에 안 해요. 2리터. 그것도 못 드실 정도면 안 되죠. 아셨죠? 그래서 심층해양수도 좋아요. 왜냐면 안반수에서 그 안반에 미네랄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물은 좋은 거 물 드시면 좋고, 간헐적 시간 있죠. 간헐적 시간. 저는 보통 첫 끼를 11시나 12시에 먹고 마지막 끼니를 6시나 8시에 먹어요. 그래서 저는 8시부터 보통 12시, 11시까지는 금식 상태고 운동은 공복이에요. 공복에 운동하면요, 내 몸이 청소가 훨씬 깨끗해져요. 청소할 때 예를 들어서 집에 먼지를 청소할 때요, 진공청소기 압력이 약한 게 잘 돼요, 강한 게 잘 돼요? 내가 공복 상태에서 운동을 해주면 심장이 빨리 뛰면서 노폐물을 소변이나 대변이나 피부로 빨리빨리 배출하니까. 그래서
공복에서 운동하고 물 많이 마셔주시면 진짜 도움 많이 돼요. 그건 꼭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번 볼게요. 그 근력 운동 있잖아요. 근력 운동. 보통 운동을 하실 때요. 1시간 30분 너무 길어요. 저는 50분 이상은 웨이트를 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웨이트 하실 때요. 통증이 있어도 요즘에는 적당한 통증이 있으면 같은 부위를 하는 게 요즘의 트렌드예요. 근데 너무 아파서 못 움직일 정도면 안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운동 후에 영양소가 충분히 들어오지 않으면 염증 반응이 빨리 가라앉지 않아요. 근육통은 염증이거든요. 그래서 미네랄, 비타민, 좋은 음식 먹어주고 수면이 충분히 돼야 돼요. 완전 좋아요. 그리고 또 질문 한번 읽어볼게요. 방탄커피 마이노멀 거 드세요. 저 괜찮더라고요. 마이노멀은 공복 상태에 배가 너무 고픈데 밥 먹기엔 좀 애매할 때 드시면 도움 되고요. 어, 밥 먹을 때 드시면 되고, 비타민 저는 피엔 거 먹고 있습니다. 비타민은 약이 아니라 보충제예요. 비타민은 공복 상태에서 먹는 게 아니라 식후에 드시면 좋고요. 콩을 따로 두유는 안 먹고요. 말차 라떼 같은 거 먹을 때 콩을 먹고, 우유는요, 제가 버릴 수 없는 게 안 좋으면서도 먹는 게요, 라떼요. 저는 라떼를 언제 먹냐면 아침 8시에 먹는데, 제가 새벽 6시부터 8시까지 2시간 운동하고 그 보상으로 라떼를 먹어요. 우유가 안 좋은데 그게 저는 라떼가 보상인데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도 실수를 하는데 큰 실수를 안 하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있어요. 이게 좋은 놈인지 나쁜 놈인지 알고 먹으면 덜한데, 이게 좋은지 나쁜지 모르는 게 문제예요. 주변에요, 꼭 좋은 친구만 필요한 건 아니에요. 나쁜 놈들도 필요해요. 그 나쁜 놈을 만나면서 이 사람이 더 좋다는 걸 느끼듯이 나쁜 걸 가끔 먹으면서 좋은 걸 느끼는 거예요. 걷기 속도는요, 그렇게 따지지 마세요. 저는 그 산책할 때 막 팔 올리고 막 파워워킹 하신 분들 보면 불편해요. 그냥 산책이에요. 산책은 내가 즐기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뭔가 힘들게 하면 하기 싫잖아요. 제가 세상에서 제일 하기 싫은 게 그 억지로 하는 건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저 지금 이제 그 삼각대 듣고 걸을 거예요. 걸으면서 여러분하고 방송 마무리할 건데, 중요한 게 여러분, 산책은요 빨리 걸을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천천히 걸으시면 돼요. 천천히 바람 쐬면서 걸으시면 되고, 중요하면 가다가 경치 좋은 데 있으면은 물도 하나씩 사 마시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꼭 운동을요, 나 오늘 무조건 이만큼 해야지 하지 마세요. 가끔 갔다가 걷기 싫으면 카페에 앉아서 커피도 한 잔 마시고요. 그런 식으로 즐기세요. 매일 어떻게 잘해요? 가끔은 실수할 때도 있어야죠. 사람이 너무 완벽하면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적당히 바보 같은 모습도 필요해요. 자,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한 번에 뭘 많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 체중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한 달에 500g만 빼면요, 1년이면 6kg를 빼요. 그러면 여기 계신 분 중에 3년이면 다 말라 비틀어질 거예요. 중요한 건 한 번에 빨리 빼고 다시 제자리로 가지 마세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천천히 꾸준히 한 걸음이에요. 제가 오늘도 아침에 집에서 한 걸음을 걸었는데 지금 10,000보가 넘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시면 도움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제가 오늘 이제 이 말씀만 드리고 끝낼게요. 나에게 가장 소중한 건 입으로 들어오는 것 중에 첫 번째가 물이에요. 물. 공기는 내가 어쩔 수 없잖아요. 공기는 내가 산책할 때 공기 좋은 데를 가서 공기는 마시면 되고요. 무한으로 있으니까. 물은 내가 좋은 거 사 마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음식이에요. 여러분의 몸은요,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에요. 공기, 음식, 물. 근데 내가 음식을 좋지 않은 걸 먹으면은 여러분의 구성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하세요, 투자. 보충제도 좀 사 드시고. 제가 많은 분들 보니까 음식 나쁜 거 먹는 건 안 아까워하는데 왜 보충제 사 먹는 건 아까워하지? 저는 보충제는 제일 좋은 걸로 먹겠어요. 제일 좋은 걸로.
생체 흡수율이 높은 거. 왜? 그건 투자라니까요. 내가 그거를 한 달에 15만 원, 20만 원 투자해서 건강하면 60, 70, 80에 병원 가서 몇 천만 원씩 날릴까? 안 날리잖아요. 그리고 건강하면 70, 80에도 근로소득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하세요. 좋은 물 마시고, 그 다음에 운동하고, 그 다음에 좋은 보충제 먹고, 나쁜 거 먹지 않고, 그 다음에 잠 잘 자는 아놀동 5대 수칙 꼭 지키시고요.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은 항상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 그 책 나오거든요. 마사지 책. 제가 15년 동안 한의원을 한 3,000번 갔더라고요. 3,000번. 근데 지금 5년째 한의원을 안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셀프 마사지, 스스로 내 몸을 마사지하는 책을 지금 쓰고 있는데 아마 10월 달에 나올 거니까 그때 제가 마사지 특강 한번 할게요. 그러면 병원비 아껴서 그걸로 주식 사세요. 그러면 여러분 30년 후에 경제적 자유 될 겁니다. 아셨죠?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와, 더욱 시원하게 우리 야외에서 또 역동감 있게 움직이면서도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신 우리 아놀드 홍 저자님께 감사의 마음을 박수로 다시 한번 전합니다. 와, 오늘 이 아침에 초록이와 함께 저자특강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아우, 조금 아쉬운 거는 우리 그 양재나비 선배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올려주셨는데 궁금한 상태로 가시게 돼가지고 조금 아쉽습니다만, 네. 다음에 또 우리 마사지로 저희 또 저자특강 해주신다고 하니까 그때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도 많은 걸 좀 받아 적고 깔깔깔깔 웃기도 하고 했습니다. 너무 유익했던 특강이었고요. 또 적용점도 찾기 쉽게 많은 것들을 좀 심플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운동하면 저도 엄청 막 시간을 내야 되고 억지로 해야 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일상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팁들을 주셔서 더욱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안홀동 저자님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 화면